지난 영상에서는 흉노 제국과 훈족을 비롯한 유목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국사에 있어서도 유목민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 이전의 한족 국가가 다민족 국가로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의 역사적 의미와 서진의 파랑의 난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황실과 외척 세력의 부패 등으로 혼란은 후한 말기 시기였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 지방 호족 세력들이 모여듭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호족 세력들은 이후 서로서로 대립하기 시작하는 군웅 할거 시대를 거쳐 220년 조조의 위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항구조 유방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한나라는 400여 년간의 역사를 마감하고 조조, 유비, 손권의 위초고 삼국시대로 들어갑니다. 위초고의 혼란한 삼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은 엉뚱하게도 위나라의 권신 사마위의 손자인 사마영이었는데요. 위나라를 압박해서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265년 삼국을 통일하고 낙양을 수도로 하여 새로운 왕조 진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진나라를 역사적으로는 서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마염이 죽은 뒤 다시 국내는 파랑의 난의 계기로 혼란해졌고 이에 변방의 이민족들이 서진을 멸망시키죠. 서진 멸망 이후 시작되는 5호 16국 시대는 304년부터 130여 년간 5개의 이민족이 16개 이상의 여러 나라를 세우며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특히 5호에서 호는 흉노, 선비, 강, 갈, 저의 5개의 이민족을 가리키며 16국은 부기만렵, 사관, 최홍이 쓴 16국 춘추에서 유래했는데요. 실제로 5호 16국 시대에 세워진 나라의 숫자는 16개가 넘으며 한족이 세운 나라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5호 16국의 부견과 후연은 고구려와도 관련이 많으며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우리나라 역사에도 5호 16국 시대와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패권 전쟁의 5호 16국 시대를 거쳐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남북조 시대는 남조와 북조의 나라들이 대립하게 되는 420년부터 수나라가 통일하는 589년까지를 가리킵니다. 400여 년간 중국 대륙의 한족과 이민족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융합되어 마침내 호한 융합의 다민족 통일왕조인 수나라가 탄생되는 중국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교와 문화적으로도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북조는 호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호한 문화였고 남조는 순수 한족 문화였습니다. 남조의 문화는 삼국시대의 오나라 그리고 동진, 남조의 송, 제, 양, 진 이 6왕조를 육조시대라 하여 이 시대의 문화를 육조문화라고 합니다.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청담 사상이 대표적으로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세상을 등지고 청담을 논했던 7명의 선비인 중림 7연이 유명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전환과 후환에 걸쳐 유가 사상의 유학이 국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5호 16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중화 사상의 유학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지 못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알기 쉬운 도교와 불교가 성행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도가 사상과 개인 구제를 내세운 신앙이 합쳐져 도교가 확립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한 초기의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 사상이 비로소 5호 16국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불교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도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불교는 중국의 정치, 문화, 예술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를 통일시킨 북유의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선비족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배척하고 철저한 한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선비족 고유의 복식제도, 언어,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며 한족식 교육 및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북위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조의 경우는 수도 건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 개발이 특징인데요. 중국 대륙은 화북 지역이 고대부터 발달한 반면 강남 지역은 변방의 시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오나라 때 개발되기 시작해서
동진시대에 들어서며 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서진 멸망에 의해 피난민들이 강남 지역으로 대거 유입된 것이 계기가 되었죠. 남방의 이주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벼농사와 이모작으로 강남의 생산성이 늘어나 크게 도약합니다. 오늘날 상하이 도시가 강남의 대표 지역이죠. 그러면 5호 16국 시대를 초래한 화랑의 난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연 무제는 서진 건국 후 제도개혁을 통해 국내를 안정시키지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후한과 위나라가 쉽게 멸망한 것은 황제를 도와줄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황족의 권위와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통치 강화를 위해 아들, 조카 등 황족을 왕으로 임명하여 군대와 조세권 등을 주고 해당 지방을 통치하도록 주나라 봉건제도를 다시 실시합니다. 하지만 봉건제도는 이후 서진분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어버리죠. 또한 초창기 국정을 잘 관리한 무제가 말년에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점점 더 혼란해집니다. 290년 사마염이 죽자 중앙정부와 황제의 권한이 더욱 약화되면서 지방의 왕들은 그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간섭하는 도전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내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봉건제도가 도리어 정치 혼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버린 셈이었죠. 당시 황위 계승권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들이 존재했는데요. 모두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떨치지 못하고 사마씨 일족끼리 서로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내란을 화랑의 난이라 부릅니다. 화랑의 난은 의도치 않게 중국 대륙을 크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화랑들은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 주변의 이민족을 끌어들입니다. 흉노 선비 등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전장에 투입시키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서진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중원 땅 깊숙이 용병으로 들어온 이민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허약해진 서진을 보고 제각기 독립에 대한 야심을 품게 된 것이었죠. 바로 이 파랑의 난이 5호 16국 시대를 여는 방화쇠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 서진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파랑의 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제의 뒤를 이어 황태자 사마충이 즉위하였는데 그는 진나라 2대 황제 해제였습니다. 그는 백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어리석고 우매했다고 하는데요.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한 대신이 인민이 먹을 쌀이 없어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더니 해제는 쌀이 없다니 어째서 고기죽을 먹지 않느냐 라고 할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대로 천재 가문이었던 사마씨 일족에 어리석고 우매한 바보 백치 황제가 나타난 것이었죠. 더구나 무제가 말년에는 판단이 흐려져 백치 아들에게 황제 자리까지 물려주면서 서진 멸망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백치 황제 해제가 등극하자 황제의 계모였던 양태우는 친척인 양준 등의 양씨 일족을 전면에 내세워 서진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주시하고 있는 눈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제의 황후 가난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시 일족이 권력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양태우와 양씨 일족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교활한 황후 가난풍이 파랑의 난의 원인 제공을 한 인물입니다. 먼저 가난풍은 파랑 중 연암왕 사마량과 초왕 사마이를 부추겨 근위병들을 동원해 불시에 공격하여 양태우와 양씨 일족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양씨 일족을 제거한 가난풍은 이번에는 사마량과 사마위 등의 권력을 장악하자 서로 이간질하여 분열시키고 마는데요. 이들을 차례대로 토사구팽시킨 후 가시 일족이 서진의 정권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가난풍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당시 태자였던 사마율이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태자가 황제가 되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풍은 황태자 사마율을 먼저 폐위하고 이듬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무소불위 가난풍이 태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파랑들은 일제히 난을 일으킵니다. 조왕 사마류는 다른 파랑들과 힘을 합쳐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난풍과 가시 일족을 모조리 제거하면서 파랑의 난은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은 사마류는 301년 1월에 해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호랑이가 사라지자 여우가 왕노릇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대해 다른 파랑들이 분노하여 막장 드라마 뺨치는 수준의 사륙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해 4월에 사마류는 살해되고 사마월이 파랑에 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사마월이 권력을 잡고 얼마 안 있어 해제가 느닷없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떡을 먹다가 죽었다는 설과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마월은 해제의 이복 동생인 사마치를 307년 1월에 황제에 올리는데요. 그가 바로 진나라 3대 황제인 회제입니다. 이로써 15년간의 사마씨 일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파랑의 나는 끝을 맺습니다. 서진은 새 황제의 탄생으로 다시 안정을 찾을 일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회제는 자신을 추대해 황제까지 만들어준 사마월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힘이 커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 사마월을 제거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눈치챈 사마월은 심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만든 황제가 오히려 자신을 제거하려 하니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황제가 나를 죽이려 하다니 분하고 원통하다 하며 분노하다가 그만 화병을 얻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마월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이 소식을 들은 회제는 기뻐합니다. 뛸 듯이 기뻐했던 회제는 과연 안전했을까요? 서진의 진정한 위협은 내부의 파랑들이 아니라 외부의 위민족 세력들이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마월의 죽음으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회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회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